안녕하세요. VIPTV 시청자 여러분. 월간 한가투의 박영수입니다. 월간 한가투를 찍은 지 벌써 1년이나 됐더라고요. 그동안 매끄러운 진행과 부드러운 목소리도 많은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듣던 전용재 대리님께서요. 안타깝게 퇴사하시고 저희가 더 대단하고 더 훌륭하신 분을 사회자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VIP에서 상품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총책임자신데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상품팀 아니면 PB분들과 상대하면서 VIP 상품의 경쟁력을 외부에 알리시는 분입니다. 이병학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월간 한가투부터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된 상품영업팀 이병학 팀장입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장되시죠? 예, 많이 긴장됩니다. 그동안 편하게만 이제 카메라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서 월간 한가투를 설명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월간 한가투 그동안 꾸준히 보셨었나요? 꾸준히 봤습니다. 어떤 편이 많이 기억이 남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작년 10월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가 코스피가 역대급으로 오르는데 한가투는 실적이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고객분들께 많이 항의 전화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만 저희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한가투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적극적으로 소통했던 그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이병학 팀장님께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아니면 시청자들이 가진 많은 우려와 분노 같은 게 있다 그런다면 그런 부분을 과감없이 프로를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도 시청자분들께서 실제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간 한가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달 월간 한가투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난달 월간 한가투는 기존의 편집과는 다르게 매니저 대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대체 편성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달이 좀 특별한 달이었고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지난달에 최준철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도 해야 되는 달이었는데요. 작년 9월, 10월에 저희가 굉장히 수익률 때문에 고전을 했었잖아요. 코스피가 9월, 10월 동안 30% 가까이 오르는데 사실 한가투 펀드는 수익률이 그만큼 나지 못했고요. 11월 달에 수익률이 빠질 때 한가투 펀드는 잘 버텨줬는데 문제는 12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코스피가 또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반도체를 그만큼 답지 못한 저희 한가투 펀드는 수익률이 부진했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월간 한가투에서 수익률이 이릅니다 라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는 이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이 장세가 언제까지 갈 것 같은지, 아니면 본인이 믿는 한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돼서 긴급하게 대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방송 이후 구독자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라이브 방송이나 월간 한가투를 대체해서 저희가 신년 매니저 대담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기사로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제 시장에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기사 톤이 매니저들이 나와서 수익률이 안 나와서 반성을 한다 이런 톤으로 나왔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매니저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진심, 확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송이 되기를 원해서 저희가 이제 매니저 방송을 했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됐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 보면 3일 동안의 조회수가 거의 3만 회가 찍었었고요. 댓글 수도 350개 정도 달렸었는데 그 중에 70%는 그래도 응원과 격려의 댓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한 믿음을 표현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다행히로 그 이후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안심을 시켜드렸던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 영상이 올라오고 사실 저도 직원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 깊게 시청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준철 대표님의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한창 반도체 관련 질문이 많아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최준철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남들보다 역량을 크게 갖지 못한 부분에서 지금 편입을 해서 역전을 도모하기보다는 본인보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새로운 젊은 또 매니저를 편입을 해서 새로운 직원들에게 기회도 주고 운용의 철학도 지키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가장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최 대표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사실 모든 매니저들은 자기의 성공 공식들이 다 있거든요. 최 대표님도 본인 수익률이 부진한 시점에 오히려 본인 종목들을 더 투자해야 될 때라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반도체를 넣어서 수익률 상승을 꾀하기보다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줌으로써 펀드 전체의 수익률을 높이기도 하고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도 했던 절묘한 한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버크셔도 보고 있으면 아마존도 투자하고 구글도 투자하고 막 그랬으니까 버핏도 뭐 IT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버핏이 그 투자를 주도했던 건 아니고요. 버핏이 가지고 있지 못한 역량을 가졌던 테드 웩슬러라든지 토드 콤스 같은 분들이 그 역량을 발휘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던 사례들이거든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VIP가 또 한 단계 더 진화를 했고 이 젊은 매니저들이 처음에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점점 자기의 색깔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도 한가투 펀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는 펀드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또 부사님께서 사회자로서 맹활약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부사님께서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김민국 대표님이 맨 마지막에 했던 그 발언이었었습니다. 수익률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진하니까 매니저들이 받는 스트레스라는 게 보이잖아요. 김 대표님한테 한번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었죠. 근데 김 대표님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투자가 죄송한데 너무 즐겁고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좀 충격 같기도 했었는데요. 논어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잘 아는 사람은요.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요.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 대표님은 정말 투자를 좋아하고 즐기시고 본인 종목이 재평가를 받을 때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운용하는 한가투 펀드야말로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갖게 된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투자를 즐기시는 그런 마음이 잘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영상을 올린 시점부터 한가투 수익률이 드디어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한가투 수익률은 1월달에 14%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 코스피가 더 좋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지수 대비는 미진한 상황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얼마 만에 올리는 월간 단위 두 자릿수 수익률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그동안 계속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렸던 때가 꽤 있었는데요. 최근 6개월 동안에 한가투 수익률은 거기에 비해서 한 자릿수 초반대로 되게 부진하다가 드디어 1월 달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2월 달에도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규 매니저 2명을 이제 추가적으로 늘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관련한 주들을 늘렸는데 그것들의 성과가 꽤 좋게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좋아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금융이라든지 지주사 포함해서 자동차, 개별 종목들까지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저희가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와 함께 선순환으로 들어간 그 사이클을 이제 탔는데요. 저희 펀드는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레버리지로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맥시마이즈하는 펀드도 아닙니다. 저희 매니저들이 잘 알고 있는 영역에서 하방을 잘 다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연간 단위로 꾸준히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펀드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코스피가 너무 올라서 그렇지 두 자릿수 수익률 45% 정도 되는 수익률을 또 기록을 했었으니까 저희는 벌써 1월 달에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펀드는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펀드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한가투 펀드를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 한가투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환매를 또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한가투 펀드는 작년 8월까지는 무섭게 돈이 들어왔었던 때였었고요. 9월부터 코스피와의 수익률 격차가 심해지면서 순환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월까지 계속해서 5개월 연속 순환매였었고요. 한 달 평균 한 580억, 누적적으로 5개월 동안 3천억 원 정도의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거는 2월 달에 드디어 그 순환매가 끝났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두 자릿수 수익률을 이제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매니저 대담 이후에 좀 더 고객님들이 확신을 가지게 됐던 측면도 생겼던 것 같고요. 하지만 3천억이 빠지는 가운데서도 펀드가 수익률이 안 났던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AV는 계속 올라가서요. 펀드 운용 자산은 1조 2천억 정도로 되고 있는데요. 감매가 수익률을 누르는 그 악순환은 한가투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1월에 이어서 설 연휴 끝나고도 여전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질문을 조금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조금 더 담을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비중이 좀 더 늘기는 했었죠. 새로운 매니저들이 올라오고 소부장 같은 종목들도 올해는 캐파 증설도 계속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 매니저 중에서 제일 반도체를 좋아했던 게 박성재 매니저거든요. 근데 박성재 매니저가 지난 영상에서 한 말이 본인은 계속해서 반도체를 들여다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전에 반도체 D램 가격이 이렇게 오를 거라는 걸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9월 달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그거를 뒤늦게라도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반도체가 앞으로 얼마까지 이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들고 가는 게 맞지만 없던 사람이 이걸 갑자기 지금 와서 느릴 정도의 그런 구간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요. 최근 한 석 달 동안에 S&P 500이 빅테크 주가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S&P 500보다도 더 수익률이 높은 주가가 러셀 2000 중소형주 주가거든요. 지금 미국도 보면 빅테크들의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발주를 내는 데가 어디예요? 빅테크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가 잘 돼야지 사실은 반도체주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빅테크들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들이 잘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원자력 가격이 크게 올라서 빅테크들의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진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다. 반도체, 아니면 전기료, 아니면 구리 이런 것들이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수익률이 높고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원자료를 많이 생산하는 칠레라든지 브라질 이런 국가들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빅테크들은 어떻게 해야지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비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든지 이 두 개로 마진을 방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단기에 떨어지기는 되게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테고요. 결국은 최근에 구글이 클라우드 비용을 50% 이상 올린 것처럼 가격을 전가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실적 발표를 할 건데 구글처럼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데와 가격 전가를 하면 소비자가 떠나는 업체들 간에 주가가 현격하게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얼마나 더 빨리 가격 전가를 하고 소비자 저항이 나타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이클의 지속성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건데 만약에 마진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게 되면 그 마진율 자체가 힘들다면 지속 가능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자사주 의무성을 포함해서 3차 상법 개정이 생각보다는 좀 지지분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저희 VIP의 우호적 행동주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3차 상법 개정이 1, 2차가 워낙 이제 수월하게 통과가 됐으니까 3차도 무난하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기업들의 저항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저는 이거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를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인정하고 다가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3차 상법 개정보다 저희가 좀 더 반가웠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1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코스피 5000위원회 위원들을 모아놓고 그때 한 얘기였는데 이소영 의원이 그때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이 꼭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날 X에다가 이렇게 좋은 법안이 있으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힘을 보태주셨던 일이 있었거든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게 일부러 상속 증여를 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본업의 가치를 파괴한다든지 자산만 남겨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일부러 눌려놓고는 상속을 하고 난 뒤에 본인은 그 자산을 제값을 받고 팔아서 본인은 돈은 다 챙기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도 비상장 기업들처럼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도 PBR 0.8배가 안 되면 최소한 0.8배 수준으로 평가를 해서 상속 증여세를 매겨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이소영 의원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인데 저희 김민국 대표님을 비롯해서 저희 회사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고 외부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나오던 측에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힘을 보태니까 저희도 무척 기뻤던 때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속도의 문제고 강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빨리 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이런 기업들이 정말 주주 가치를 높이고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환원을 통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였는데요. 사회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편하게만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쉽지 않았고요. 전임자 또 정임자 대리님께서 워낙에 잘해주신 만큼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좀 많이 딱딱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월간 한가투를 한 해 한 해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또 날씨가 추워졌더라고요. 이번 겨울은 유독 추운 느낌입니다. 사실 한가투 수익자분들도 얼마 전까지 이 추위, 마음의 많이 추위를 추우셨죠. 느끼셨을 건데 겨울이 아무리 춥더라도 봄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저희 펀드도 실적이 발표되고 저희가 들고 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펀드의 성과도 점차 더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돈은 결국 수익률을 쫓아서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저희 한가투 펀드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